민정원연구소 직영 다산효자학원 원장 신보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여기 중3 어머님들 3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각 고등학교에서 많이 오셨어요. 지금 다산고가 한 분이시고, 또 어느 고등학교이실까요? 갈매고시고, 동하고, 어머님은? 갈매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그러니까 뭐 상육고나 아니면 와부, 그 다음에 인창고에서도 지금 추가로 조금 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4월달 모의고사가 아니고 중간고사 때문에 어머님들도 다 이제 신경을 쓰시고 좀 힘드신 그런 와중에 이 월요일날 이 시간에 모의고사라는 타이틀을 보고 여기 모여주신 분들은 상당히 그 학생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어머님들께 어떤 정보를 좀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필요한 그런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에 맞춰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다산에서 의대가기라는 이런 타이틀을 뽑아봤어요. 나는 의대를 안 가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대라고 하면은 저희가 최상위권 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 민성원 연구소 지금 효자학원인 건 다 아시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12시부터는 민성원 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지실 예정인데요. 저희 민성원 연구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지능을 올리고 성적을 올리고 합격을 이끌어냅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학교를 잘 보내는, 대학교를 잘 보내는데 최적화된 곳이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입시를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다산에서 의대 가기라는 그 타이틀이 저희의 목표라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본원은 대치동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데 저희가 의대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산에서 찾았고요. 사실 저희가 다산 그다음에 저기 덕소에 지금 직영점을 2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8 입시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머님? 네,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알고 계시는 것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핵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뭐냐 요거를 좀 머릿속에 그 다음에 혹시 메모가 필요하시면 메모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내신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바뀌었다. 요게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등급제였죠.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이 7%, 그래서 1, 2등급이 11%로 그 밑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는 1등급이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등급, 3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냥 딱 편하게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34%, 32%, 34% 상위 10%와 하위 10%가 양 끝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분의 1씩 나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B, C, D, E로 해서 성취평가제고 요거는 상대평가죠. 요거는 학생들의 그 전체 등수를 쪼개가지고 등급으로 나누는 거고요. 요 성취평가제는 시험을 본 점수로 90점, 80점, 70점, 60점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1등급이 많아졌구나. 이거 머릿속에 하나 넣으시고요. 학생부 과목별 성적 산출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교학점제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교과 있고 사회과학 융합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교양 전문교과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는 성취도 그러니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이렇게 2개를 병기를 했다면
바뀐 것은 전문교과, 그러니까 3학년 때 배우는 전문교과도 이렇게 상대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학년 때 선택하는 이런 전문교과 같은 것들은 절대평가로 했었는데 이제는 3학년 때 것도 다 상대평가가 된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3학년 때도 내신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것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과목이 바뀌게 되는데 1학년 때 배우는 건 다 공통 과목입니다. 국어의 공통국어 1, 2, 수학의 공통수학, 예전에는 수상하 이렇게 했던 게 공통수학 1, 2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영어도 공통영어 1, 2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뒤로 가보면 사회랑 과학이 우리가 예전에 한국사가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 이제 예전에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었다면 이제는 학기를 나눠서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근데 요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거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지금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가보면 일반 선택 과목들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선택 과목들을 이제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저희가 192학점을 다 이수를 해야 또 졸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했던 거 저희 요 일반 선택에 있는 요 과목들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국어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대수, 미적, 확통, 그 다음에 영어에서 원투 요것들이 다 2028 수능 개편 시한에 따른 수능 출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영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게 어디로? 수능에 나오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하나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랑 과학은 어떤 게 수능에 나오죠?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어머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4%에서 10%로 변하게 됐잖아요. 올 1등급은 얼마나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종로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입니다. 예전에 현행 이제 9등급제에서는 올 1등급이 한 1332명 정도, 전체의 0.3%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전체 고등학교가 약 한 1600개 정도가 있으니까 전교 1등 중에서도 올 1등급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이제 희소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편안으로 5등급제가 되면은 예상치로 6,97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4명에서 5명 정도는 올 1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몇 명 뽑죠? 예전까지는 2명이었는데 이제는 3명. 그러면 5명이 지금 올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구를 줘야 될까요? 학교에서는 이제 석차까지, 사실 제가 최상위권을 가고 싶으면 석차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고, 벌써 학교에 정말 이제 한 학교에 4-5명이 올 1등급이기 때문에 그럼 희소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올 1등급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교과, 수능, 면접, 서류 요거를 머릿속에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균형 잡힌 입시가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나는 그 내신에만 일단 올인 이것도 안 되고요. 내신 다 올인해가지고 1등급을 만들어 봤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 내가 정시로 내가 진짜 다 맞겠어요. 그렇지만 당일날 조금 삐끗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교과는 아주 끝까지 가져가는 그 수능, 그러니까 내신 점수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얘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 관문을 넘어가고 나면 면접, 그 다음에 서류, 세특 이런 거겠죠. 그 생기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산에서 의대 가기니까 의학 계열은 올 1등급이 기본 소양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2023년 이제 수시 기준인데요. 보시면 의대부터 수의대까지 대부분이 1.2에서 1.68, 1.93까지 이제 바뀐 걸로는 다 뭐죠? 1등급이겠죠.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올 1등급이 아니면 의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고등학교에 가서 2가 하나 뜨는 순간 그냥 빠이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1학기 중간고사에 요거는 재밌는 통계예요. 진학사에서 나온 통계인데 자,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았던 애가 전 학년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등급인 경우가 78.5. 그 다음에 2등급 받았던 애가 2등급인 게 69.3, 3등급이었던 애가 3등급 계속 받는 게 65.2 요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2등급을 1학년 1학기 때 받았다가 그 다음 학년에 1등급 받는 친구도 12.7%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첫 시험에서 받았던 등급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의 학생들은 열심히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 좀 매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능 얘기도 할 거잖아요. 2018 바뀌는 수능, 자, 국수, 영, 한국사, 탐구 여기에서 완벽하게 바뀌는 것이 탐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변한다라는 게 상당히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원래는 절대평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2018 수능 나온 건데 또 바뀐 것은 저희 사탐이랑 그러니까 사회탐구랑 그러니까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문항수가 5개가 늘고 시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공부에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야, 지금 저희 내신도 해야 되죠. 수능도 해야 되죠. 자, 앞으로는 수행평가에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국사 1, 2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도 1, 2로 나눈 거 아까 보셨죠? 과목을 왜 굳이 그렇게 나눠놨냐면 세특을 예전에는 1년이 끝날 때 한 번씩 정리를 했거든요. 교과마다 세특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바뀌어서 이번 고1부터 학기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거 다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학기 끝나면 또 쓰셔야 돼요. 그러면 세특의 양이 기존보다 2배가 되겠죠. 다른 것들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특 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챙기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행평가, 학평가 방법이 대학에 제공되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수행평가 한 것들이 다 세특에 녹아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바로 이겁니다. 교과, 수능, 면접, 서류까지 이게 지금 딱 다산에, 그러니까 의대 가는 그 로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 몇 1.0, 그 다음에 높은 수능 최저 등급, 수능도 다 1등급을 맞춰야 될 거고요. 생활기록부 관리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까지 준비가 되었을 때 4가지를 밸런스 있게 준비를 해야 의대를 갈 수 있다. 아까도 이렇게 4가지 준비가 진짜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나요? 하시는데 이 2개는 사실 학원 수업으로 저희의 모든 수업, 저희 민성원 연구소 수업이나 아니면 여기 다산 효자학원 수업도 다 내신과 수업, 그러니까 수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앞에 말씀을 드리고 수학부터 해서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떻게 그 과목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학원 수업으로 가능한데 이제 생기부 관리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생기부 관리, 그 다음에 MMI 면접 같은 것들은 사실 약간 컨설팅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자기의 진로, 뭐 의대를 생각하신 분들은 좀 명확하게 있지만, 그게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특이 처음부터 약간 진로에 맞춰서 저희 고교 학점제가 워낙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얘가 어떤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찍어 놓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컨설팅을 받으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단편적으로 하는, 이렇게 저희도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제 다산고의 스케줄 저희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컨설팅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민성훈 소장님 지금 입시 컨설팅 20년 차이신 분이시고, 네, 이력은 뭐 보셔서 아시겠고요. 워낙에 모든 입시를 다 겪어보시고 컨설팅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믿고 보는 저희 민성훈 소장님이시고요. 자, 저희 최병철 원장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선임 컨설턴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민성원 연구소 대치 본원에서는 로드맵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컨설턴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급이 올라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선임 컨설턴트 이상만 로드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최병철 원장님께서는 선임 컨설턴트이십니다. 로드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학생이 어떤 대학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길을 다 짜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관리 컨설팅, 그리고 배치 컨설팅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3 애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대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것도 다 진행을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또 관리 컨설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생기부부터 시작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같이 하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도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이어서 저는 로드맵 컨설팅은 이제 아니고요. 관리 컨설팅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치 본원의 미래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산이랑 덕수 효자학원에 출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치까지 가시지 않고 이곳에서 좀 이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산 덕수로 로드맵 컨설팅 및 관리 컨설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고 직접 만나 뵈니까 궁금하신 것들은 좀 많이 물어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